로봇 기술인데요. 로봇 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로봇이 통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이동할 것인가. 그 처음 보는데도 지가 스스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이동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제 방식은 있지 않습니까? 좌표 수저 방식으로 지도를 짜서 지가 움직이고, 사람도 이렇게 제가 포스 시스템 말씀드렸죠. 물건의 종류를 인식하고 가격을 합산한다고, 그 결과를 주인에게 통보한다 그랬죠. 그 방식으로 해서 사람을 다 알아보고요, 또 사물을 전부 다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행동 요령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지가 이제 알아서 이렇게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해치지 않는다, 해칠 사람, 해치지 않는 사람, 이런 것도 구분하고요. 건물에 또 벽 같은 거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지 않고, 기둥 부딪히지 않고, 엘리베이터의 탈출을 알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이동 수단에 대해서. 로봇이 차량을 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항공기를 탈 수도 있고, 이동 수단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걸어 다닐 수 있다, 또는 이렇게 바퀴 방식에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륜형도 있을 수 있고, 하늘을 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가의 방식입니다. 또는 통신을 할 때 제 방식에 같은 전파로서 이렇게 서로 스마트폰 번호처럼 틀린 통신 구조를 가지고, 로봇이 숫자가 많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서로 통신한다. 통신할 때 암호화 기술을 써서 전용 단말기 제도처럼, 이렇게 전용 은행의 인터넷 뱅킹 전용 단말기처럼 그렇게 가거나, 그날의 암구를 각각 새로 개별마다 정해주거나, 현관문 디지털 키 인식 기능, 그날의 암구를 자기 얼굴도 인식하고 그날의 암구를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번호를 누를 수 있다고. 그래서 통신을 할 때 로봇이나 어떤 그 드론 같은 거 군에서도 조종을 하게 될 때 적군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로봇도 앞으로 군사화되기 때문에 민수용으로 쓰는 그런 이렇게 상업용으로 쓰는 구조도 있지만, 군사용으로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수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기 통신을 가로차면 안 되잖아요, 조종은. 그래서 서로 간에 송신과 수신하기 전에 암호가 맞아야지 또 그 암호를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통신 방법에 있어서, 제 방법에 있어서 어떤 다중전파, 하나의 전파만이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10개, 몇 개를 묶었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통신, 이런 걸 수시로 1시간마다 바꾸거나, 위급할 때는 이렇게 금방 그 비상 전파로 바꾼다거나, 서로 간의 통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로봇의 대수가 많았을 때 서로 간의 통신을, 의견을 구현해야 될 텐데, 공용 주파수라는 개념을 탑재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이렇게 수신처럼 송수신을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공용 주파수라는 개념을 가져가지고 통신해. 이건 이제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스마트폰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터넷망이 구축된 데 업체에서 의존하지 않고, 로봇은 앞으로 스스로 이제 통신을 하고, 인터넷망한테 적이 이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상에 움직이는 모든 어떻게 드론에서 촬영한 것, 이런 부분들도 암호화 처리해서 나만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홍콩에서 촬영한 것을 이렇게 암호화 처리해서 소비자 환경으로 따라 주든지, 그럼 그 암호를 소비자가 스스로 정하니까요, 알 수가 없죠. 물론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를 서로 간에, 그래서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전용 인식기는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고, 로봇들이 숫자가 100대다, 200대, 1000대다 이럴 수 있잖아요. 로봇 군단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로봇 군대가 나오기 때문에, 항공으로 움직이는 애들, 그다음에 그냥 사람처럼 휴머노이드 로봇들, 아니면 차량형의 로봇들, 이런 수많은 로봇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위급 시에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끄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나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사람을 인식을 할 때, 제가 그 포스 시스템에서 얘기를 하듯이, 인터넷 저기 편의점 마트에서 제가 이런 카메라 구조 CCTV가 각 물건의 종류를 알아보고 계산을 해서 주인한테 통보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공간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것을 통보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장안을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수저 방식으로 1cm나 뭐 0.1cm 가능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동작을 봐서 특정 어떤 범죄라고 인식되는 물건을 쓱싹 해갖고 표산대를 안 가지고 이런 것을 그런 특정 사진이나 이런 그런 장면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집주인한테 통보하는데 경보 울려주거나 문을 안 열어준다 이런 자동 장치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특정 인식 기능 어떤 특정 불났을 때 이렇게 인식 기능 그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학습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경보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외부 침입이 있었을 때도 경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보가 나와요. CCTV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조용히 외부 어떤 그 시간대 사람이 출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잠잘 때 출연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 연동 기능 기기에 것을 경보를 한다. 블랙박스 같은 것도 차량에게 내 차량을 파손하겠다 그러면 나한테 인터넷망이나 자체통신망으로 경보를 한다. 이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사진은 CCTV나 블랙박스 나한테 사진과 동영상 몇 초 분량이라든지 원하는 시간 나한테 스마트폰이 연동되는 기기에 보내준다. 그래서 내가 신고할 수 있게 경보 기능을 준다 그랬죠. 경보기를 앞에서 물려도 되지만 조용히 경보하면 일일이 신고하기 좋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관문 어떤 비디오폰 이런 데도 이런 경보 기능을 줄 수 있고 사람은 출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출연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내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전화를 걸거나 여기다 통신할 수 있는 그러면 CCTV 같은 데도 통신할 수 있는 그러면 CCTV에 서로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지고 쌍방에 통신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차량 블랙박스에도 이 기능을 둘 수 있어요. 현관문 비밀 비디오폰도 쌍방향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인터넷망이라는 걸 하면 되게 좋죠. 또 다른 전용 단말기도 있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연동하지 않아도 통신하려면 이제 인터폰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이런 기술 구조가 제반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봇이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로봇이 이동과 관련해서인데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가지고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정하시게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합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 어디나 다 기준점이 자기가 회사에서 만드는 대로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건물 바닷속도 가능하고 바닷속도 가로세로 높이니까 우주도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화성 같은 데도 그냥 가로세로 높이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만 하면 돼. 그다음에 인공위성 어떤 추적해서 인공위성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할 때 실시간으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올 것이다 이 정도 속도면 거기에 요격하는 방식으로도 생각 인공위성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카메라 인식 기능은 너무 좀 그렇고 인공위성을 평상시에 위치를 추적해서 예상한다는 것 어느 지점이 있든 그래서 고정위성이 몇 개고 유동위성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마치 지도처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어떤 건물의 지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그 나라 건물 지본 뭐 상관없이 이쪽에서는 전 세계 지도로 해서 군사적인 목표를 정했을 때 그 건물의 지번을 얘기하거나 목표를 좌표 수저방에서 설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성도 어떤 고정 표적 이렇게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있다라든지 이동 이런 것들을 그 인공위성 속도는 얼마고 어느 정도다 그러면 어디 지점이든 요격하기가 딱 좋겠죠. 그걸 이제 파악해서 요격하는 이런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좌표 수저 방식은 상하수도 안에서도 가능하다. YTN 어떤 상수도 업체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이에요. 네. 여기서 가이드 상수도 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표시하고 파손된 크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제 기술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에 또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에서도 광고하셨는데 제 기술이 나옵니다. 로봇 기술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
영상 레이더 기술도 제 기술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LG 같은 데서도 나오고, 현대 기아차 자동차 격벽 시스템 냉난방, 그 다음에 비행기든 뭐든 간에 현재 변속기 구조를 없애버리고 연료양을 따라서 통제해서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해준다든지 강준력 속도를 낸다, 이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독일의 어떤 회사가 쓰시더니 YTN의 어떤 중소기업자가 쓰시고 되니 현대 기아차를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정용 배터리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가정용 배터리 기술은 이런 거다 그러면 1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라고 가정합시다. 1차 전지도 이렇게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묶어가지고 큰 전기로 바꿀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1차 전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교체하면 되고요. 그래서 12.5V가 이렇게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것도 10,000개 묶어가지고 교체 방식으로 2차 전지도 똑같이 교체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교체 방식 다 된 거는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교체를 해야 될지 안내해주는 이런 것, 뭐 전기 용량이 이렇게 바닥을 남았다 이렇게 자동차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용량을 알려주듯이 이것도 측정해서 이렇게 바닥을 남았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안 남았다 그걸 표시해 줄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10,000개 묶어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 주거나 인버터 발전기처럼 110과 220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작은 전기를 크게 묶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2차 전지로 했을 때 2차 전지를 이렇게 각각 전선 구조를 연결하고요. 원음프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몇 개에서 전기를 쓸지 항상 전기가 다 흘러 있으면 그리고 금방 바닥 나겠죠.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속하기 때문에 2차 전지를 10,000개 묶었다. 그러면 이거를 각각 전기를 연결합니다. 이 안에 배터리 셀이 20개다 그러면 그 안에도 각각 전기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에서 쓸지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다면 전기가 금방 바닥나겠죠. 그래서 대기 전력을 없애버리고 그럼 발열도 엄청나겠죠. 이런 부분을 톡합니다. 이 반도체 안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안에서도 캐시 메모리에다 배터리 탑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휘발성을 없앤다.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일꾼을 많이 늘리는 거죠. 일감을 정보를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분산 처리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CPU 같은 것들도 이렇게 대중소로 처리해서 CPU 숫자가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 AP 개념처럼 해서 10개, 20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100개짜리도. 이걸로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 컴퓨터를 할 수 있어요. 정보를 분산 처리하는 제 특유의 어떤 기술 구조 때문인데요. 동영상 이렇게 1개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서 1개의 도로를 타고 1개의 통신 도로를 타고 1개의 저장 창고 가서 읽고 쓰기 하면 너무 속도가 늦고 딜레이 되지, 차량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발열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100개의 도로를 타고 50개, 30개도 돼요. 100개의 저장 도로를 타고 100개 저장 창고 가서 이것을 짐을 부려놓고 읽고 쓰기 하거나 연산하거나 일처리하는 이런 기술이 쓰고, 서로 간에 나중에 재조립하기 위해서 1년 번호나 또는 소비자 안경을 따라 암호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데이터 센터 SD 기술을 쓰면 이제 데이터 센터 발열이 없어지게 되죠. 데이터 센터 SD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정보를 분산 처리해서 컴퓨터 이제 100대다 그러면 컴퓨터 100대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인터넷망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뭐 무선으로 연결하면 같은 전파라면 서로 호출번호만 스마트폰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한다든지, 서로 이렇게 AM, FM 라디오 송수신 구조처럼 수신이죠. 거기는 이게 송수신 구조로 바꾸는 거예요. 한꺼번에 AM 라디오, AM, FM 라디오를 튼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한꺼번에 청취하시죠. 그렇게 송수신 구조를 서로 다른 전파를 한꺼번에 송수신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컴퓨터가 할 수 있고, 컴퓨터 자체 통신도 이렇게 무선 통신으로 이렇게 하고요. 통신칩 같은 것도 그러면 종류별로 대중소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중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많이 늘려서 일처리에 빨리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GPU도 이렇게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이렇게 그 중에서도 DRAM이나 HBM도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HBM처럼 비싼 거 필요 없이 그냥 뭐 이렇게 GDDR 뭐 이렇게 엔비디아하고 짐컬린가 그분 AI 칩에서 나오던데 그거 제 기술이에요. 제 기술이고,
싱글리 AIH에서 GDDR 묶어가지고 하는 거, 그 제 방법입니다. 현재 D램 같은 거 HBM도 숫자를 대중소 자료로 넣어서 서로 전선 구조를 연결하고 따라서 언어프 구조를 가져요. 제 기술은 항상 언어프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발열을 통제하는,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CPU에도 각각 CPU가 100개짜리다, 몇십 개짜리면 그러죠. 전부 다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으면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어프 구조를 가진다. 그다음에 이렇게 트랜지스터나 이렇게 어떤 커패시터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최대한 집적하고 같은 면적 대비해서 그 중에 구역별로 나눠서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제 GPU에도 이 개념을 탑재할 수 있어요. ALU, 코어 이렇게 할 것 없이 모든 기술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품에 상관없이 캐시 메모리 이런 부분도 대중소의 개념을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플로팅 게이트 개념도 거기도 똑같은 크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중소로 이렇게 들어가서 숫자를 많이 내서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처리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에 D램이나 HBM에도 조그만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를 해서 정보를 주고받게 하자. 저는 단가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어떤 일정 구역을 아주 티끌만큼 작은 거를 그냥 플로팅 게이트화 시켜서 단가는 맞추되 가격은 맞추되 이것을 이렇게 휘발성을 갖다 좀 극복하자, 이 기술을 얘기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D램이나 캐시 메모리는 어떤 HBM에게 기타의 메모리, D램도 그렇고 배터리를 탑재해서 휘발성을 극복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이제 탑재하고 전기는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항상 대기 전력을 없어요. 전선의 전기가 항상 흐르고 있으면 이게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반도체는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CDD 반도체에서 적층 기술을 할 때 파이프를 타고, 저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삼성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계속 강조를 했는데, 상류에서 하루 이렇게 물이 내려오면 이렇게 계단 방식으로 물탱크 넣고 파이프를 넣고 그걸 위로 올려가지고 다시 상류로 돌려보내서 계속 수력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 기술이 반도체 기술에도 쓰인다고. 그래서 반도체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릴 때 이 파이프 같은 것을 둬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선을 둔다는.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회로들에게 전기적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안에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외곽에다 두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선택하죠. 가운데도 구멍 뚫어도 파이프로 올라가면은 발열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덜하죠. 파이프를 통해서 그 열이 이제 안에서 갇히니까 이제 외부로 발산이 돼가지고 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제 기술이에요. 파이프를 통해서 이 기술을 갖다 SK도 쓰실 것 같은데, 이게 통로 파이프 이렇게 파이프 갖고 그 안에다 전기를 가둬서 발열을 얻게 하거나 전파적인 간섭을 얻게 하는 기술을 쓴다. 삼성에서도 하시더라고요. SK도 할 것 같아요. 마이크론 같은 데서. 그래서 이거를 구멍을 몇 개를 뚫든지 이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 개념을 들어서 외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다 적정 기술에 있어서도 서로 어떤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나 이렇게 의류방수제를 칠해서 여러 개 업체를 해가지고 발열이라든지 미세준류가 옮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쓰거나, 욕실용 그레이지형 실리콘이 있어요. 건축용. 그걸 곰팡이 방지실에서 얇게 코팅이 들어가. 이건 이제 펠리킬 기술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의류방수제, 아니라 이런 욕실용 그레이지형 실리콘 곰팡이 방지제를 얇게 코팅해주는 이런 것은 펠리클에도 들어갑니다. 펠리클에도 이제 접합 기술이 들어가는데, 플라스틱 창문 접합 기술에서도 미세한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놓고 접합하는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너무 깊이 떨어지면 쉽게 떨어지고, 이런 접합 기술에도 펠리클이 들어가고, 인조 가죽, 피혁 이런 데도 들어가고, 또 축구공 이렇게 위에 접합을 시킬 때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기술이 들어가고, 모든 접합 기술은 이게 다 들어가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접합도 그렇고, 고무 접합도 그렇고, 금속 접합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금속 접합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 접합 기술이 들어가고.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떤 로봇이 다시 이렇게 처음 구조로 들어가서 로봇이 전 세계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동한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동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 조금 더 얘기할게요. 메모리 반도체 DRAM에다가 DRAM을 대중소 이렇게 숫자리를 많이 늘려갖고 이를 분산 처리, 일건을 분산 처리하고 각각 전선을 주고 언오프 구조를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언오프 구조는 이런 전기의 언오프 구조와 배터리의 개념이 반도체나 또 컴퓨터 기판 이렇게 모든 기판 구조에 가져가 마더보드나 그래픽보드나 기판 구조에 가져가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HDD나 어떤 SSD가 숫자가 많을 수 있어요. 한 컴퓨터 안에 데스크탑이라도 그래서 뭐 10개, 20개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슈퍼컴퓨터 개념으로 가는 건데 이런 걸 100개, 1000개 묶으면 수천 개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죠. 저장 용량이 거기다가도 저장을 갖다가 한 군데 동영상 파일을 100개로 쪼개갖고 보내듯이 SSD가 10개짜리다 그러면 10개 딱 각각 이렇게 저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 SSD라는 이게 제품 자체에도 제품을 대중소로 가서 숫자리를 많이 늘려놓는 기술,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들어간다.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들어 숫자를 늘려서 이렇게 일감을 분산해서 빨리 처리하는 발열 통제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역시 언오프 구조, 플로팅 게이트에도 언오프 구조가 들어가거나 각 SSD 안에 플래시 메모리도 나머지 쉬는 것은 전기를 오프시켜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들어갑니다. 하드디스크도 그러고요. 하드디스크도 이론적으로 미니 구조 10개가 있다. 거기다 정보를 각각 분산 처리하면 현재보다 너무 되게 빨라지죠. 그래서 동시 일을 처리하는 거니까 하드디스크 하나 있다가 이렇게 하려면 속도가 엄청 느려요. 하드디스크를 미니 구조를 수없이 플래시 메모리 개념으로 아주 미니 구조 이만한 거 만들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10개나 100개를 넣어가지고 정보를 각각 저장해서 동영상 100개다 그러면 동영상 1개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서 1년 번호 탑재하고 암호 설정도 할 수 있어요. 해킹 때문에. 그래서 분산해서 빨리 처리를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우리 두뇌는, 우리 머리는 제가 의학을 연구했잖아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주요 저장 장소가 있고 파편식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 그래야지 발열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속도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컴퓨터 신호 처리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SSD나 어떤 HDD에도 플래시 메모리를 그거 별개로 여러 개를 탑재해가지고 급한 빠른 저장을 일단 1차로 해주고 시간차를 따라서 천천히 플래시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에다 정보를 옮기는 시간차 저장 이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하드디스크도 숫자를 많이 할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도 SSD도 숫자를 많이 할 수 있다. 거기다 플래시 메모리들을 여러 개 탑재할 수 있다. 거기다가도 대중소 개념을 가질 수 있다. 거기도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고 발열을 통제한다. 이해가 가시죠? 하드디스크도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하드디스크가 조각별로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숫자리가 많아지면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인데 10개 있을 수 있다는 거 20개일 수도 있고 그런 방식의 하드디스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통신칩 같은 것도 대중소 들어 반도체의 종류는 다 대중카드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 들어 개념이 들어가고 발열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선은 각각 연결하되 에다가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발열을 통제하는 전기 낭비를 없애는 거죠.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거죠. 배터리 개념을 가져서 캐시 메모리다, 메모리 반도체, DRAM이다, HBM이다. 배터리 개념을 가져서 휘발성을 극복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배터리에다 전기 충전하면 전기선 안에 이렇게 전력이 항상 흐르고 있으면 대기 전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어플을 시킨다는 거죠. 전력 낭비도 없애고 이런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도 모든 어떤 인터넷에서 이렇게 홈캠에서도 홈캠 중국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암호화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도 들어갑니다. 암호화 처리해서 이렇게 내 스마트폰으로 이게 온다. 인터넷망을 통해서 온다. 자체 전파망을 통해서 온다 그러면 이게 암호화, 내가 소비자가 설정한 암호화로 한 게 낫겠죠. 이걸 통해서 온다는 거죠. 모든 인터넷에서 움직이는 파일을 이렇게 암호화 처리합니다. 스마트폰 제가 이렇게 카메라 못 열어보는 기능, 이렇게 비밀번호,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이렇게 갤러리 못 열어보는 전체
내가 이렇게 동영상 문서 이렇게 일단 사진을 놔둔 걸 못 열어보게 하는, 이메일을 못 열어보게 하는 기능, 그런 기능 두시면 제 기술입니다. 비밀번호 알아야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주인 인식 기능, 내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목소리를 인식한다, 그날의 암호를 인식한다, 비밀번호 암호, 그렇죠. 이런 것을 특정 암호를 뭐 숫자 방식이 아니더라도 문자도 될 수 있으니까 특정 표정을 이렇게 동작을 인식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어요. 현관문 디지털 키나 이렇게 회사에서 출입문할 때 그날의 암호, 특정 암호를 표정 이렇게 동작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입할 수도 있어요. 네. 내 얼굴을 인식하는데 주인 인식, 로봇 같은 데도 지금 현재 이렇게 주인 인식 기능을 줘가지고 내 목소리를 인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인을 분별, 걔만 따른 전용 단말기가 되는 거죠. 내가 걔한테. 네, 그런 기능도 둘 수 있습니다. 로봇 간의 상호 간에 통신할 때도 전용 단말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파일에게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이렇게 암호 인식 기능을 준다. 그 다음에 어떤 컴퓨터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데스크탑에도 전화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트북 컴퓨터도 그러겠네. 그렇죠. 전화번호를 다 부여. 앞으로 TV가 이제 컴퓨터 TV 결합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컴퓨터 TV 결합이 나올 때 이렇게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지만 또 다른 운영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CPU에다가 어떤 플래시 메모리 작은 걸 탑재해 가지고 거기다가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놓자.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다. 아니면 캐시 메모리를 항상 이렇게 배터리를 탑재해서 캐시 메모리 하나에다 넣어줄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 티끌망을 탑재해서 컴퓨터에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기능을 넣어주는, 그런 부팅이 빨라진다. 그럼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중요한 기술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컴퓨터 TV 결합이 나올 때 어떤 속도가 이제 컴퓨터와 결합해야 돼요. TV는. 그래서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유튜브 방식으로 방송 채널이 300개다. 유튜브 이렇게 동영상 방식으로 동영상을 쭈루룩 1번부터 300번까지 틀어줘요. 그래서 현재 그거를 클릭하면 뭘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뭘 하고 있는지 내용을 볼 수 있고, 그럼 되게 편리하겠죠. 우리가 일일이 채널을 인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서 드라마 몇 번 하더라, 몇 개나 알겠어요. 네, 그 방식으로 들어가서 지난 동영상도 볼 수 있거나 거기서 새로 틀어줄 수 있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소비자 동영상들 유튜브식으로 소비자 어떤 동영상들이 소비자들이 만들어 놓은 동영상들이 있어서 그것도 클릭해서 들어가거나, 그래서 홈페이지 블로그 영수하고 거기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유튜브 방식이죠. 거기서 수익을 이제 회사하고 나누는, 돈이 돼야지 적극적으로 올리죠. 이런 기능도 들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이거를 그리고 제가 케이블 TV나 유성 TV나 IPTV나 이 종류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같은데 데스크탑에 앱 방식으로 해서 청취하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 했죠. 이 기술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따로 이렇게 장치를 추가로 가서 이렇게 기사가 설치할 필요 없이 앱만 깔면은 다 TV가 시청되는 거예요. 케이블 TV, 뭐 유성 TV, IPTV 종류에 상관없이 유선 방송도 되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동네에서 아파트 동에서 이렇게 앱을 깔아가지고 방송하거나 서로 간의 통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아파트 1000세대다 그럼 1000세대에다 각각 이렇게 공지를 전체적으로 공용 주파수 앱을 깔고 있으면 여기에다 공지를 하거나 여기다 각각 통신하거나 또 몇 명이서 모여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환상회를 열거나 전체를 대상으로 음악 스트리밍 해주거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방송국 하루에 이렇게 회사다 그러면 회사에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회사원이 10,000명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앱만 깔면은 자기네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하루에 20개 틀어준다. 그럼 방송국 있잖아요. 유튜브 방식으로 유튜브 깔린 게 동영상인데 넷플릭스도 다 틀어준 방송국 채널이잖아요. 그걸 100개도 운영할 수 있어요. 1000개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이렇게 하면은 유튜버 같은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전 세계에 큰 플랫폼 사업자가 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전 세계 방송국이 생기는 거죠. 전 세계 통신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제가 직접 거론하면서 그지 현대인은 인터넷 전화를 페이스북도 인터넷 전화잖아요. 공짜로 좀 그거를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어떤 회사나 집안에 유선 전화가 연결하면 돈이 된다고 큰 돈이 다 그걸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연락도 없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이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서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해줬어요. 근데 카이스트도 하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 좀 노동부 경찰청 이렇게 조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서울시 인천시 플라스틱 창문 그다음 비상벨 시스템도 나오고요. 좌표 숫자 방식 YTN에서 제 기술이 사라로 쏟아지더라고요. 현대기아차의 뭐 자동차 겹벽 시스템에서 냉난방 시스템 배틀했다 난방해주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에 출력 떨어지는 문제는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난방을 틀어주자 있고 이게 또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안에 이렇게 전해질이 흐르는 이렇게 통로관을 따로 만들자. 그럼 전고체 배터리 만들 필요 없다. 외부 충격을 없다 강하고 그 안에만 이렇게 전해질이 흐르게 해서 이렇게 리튬이온이 그 안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기술 구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음극재나 양극재 분말 구조 이렇게 흑연 아니면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대자료로 뼈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커진다 그러죠. 그다음에 서로 간에 교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양극재는 음극재를 한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또는 대중소일 수도 있어요. 소자리를 많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든 항공용 배터리든 로봇의 배터리 구조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 겹벽 처리라고 하나에서 이상이 생기면 전기와 산소 차단시키고 가스도 차단시켜버리는 소화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거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발열이 잘 통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작게 분할해놓으면 큰 화재는 적어도 안 난다. 이게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물에 타지 않도록 겹벽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배들을 살리는 않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일부러 제가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로봇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로봇으로 돌아가서 로봇이 움직일 때 좌표 전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1cm나 0.3cm, 0.1cm 가로 그렇게 움직인다 그랬죠.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전세계 내벽에 맵진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반도체 이동 명령에도 이런 좌표 숫자 방식이 들어가고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도 이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가로선 높이에서 눈 몇 cm, 코 몇 cm, 귀 몇 cm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하거나 그 거리를 인식해서 거리 안에서 움직이는 이상 행동들 이런 것들을 경보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싸움 안 되든지 이런 공공 CCTV는 뭐 가정용에는 이렇게 건물 같은 데 할 때 시간대 사람이 출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출연하면 이 부분을 경보 기능을 갖고 또 그런 특정 어떤 범죄 장면이나 인식된 특이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저장을 해주는 그리고 24시간 우리가 다 볼 수 없잖아요. 관리자가 따로 저장해서 그것만 몇 분 보면은 딱 그날의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이런 기술도 씁니다. 이 기술 쓰시면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하시는 겁니다. 공공 CCTV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고 그날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 CCTV에서도 다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기술이고요. 로봇 같은 데도 이렇게 이건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군사용으로 쓸 때 이렇게 뭐 미사일 같은 것들도 사전 좌표 입력 방식으로 해서 미사일을 이렇게 격종을 가서 떨어뜨려주는 고정표적이었을 때 이런 기술 구조 현재 있는 어떤 GPS 유도 방식이나 그런 항법 장치는 없어지는 거고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표 숫자 방식으로 특정 건물을 지붕까지 알고 인식을 하면 가서 그냥 폭파하면 되는 거예요. 매우 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전 세계 무기 체계에 있어서 자주포가 쏜다 그러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어느 각도를 이렇게 쏘면 그쪽 부분에 도달한다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목표 지점을 타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항공기에서 이렇게 쏜다 그러면 이것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목표물을 인식해서 정확히 쏜다라는 거죠. 저격소총이다 그러면 저격소총이니까 상대방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자기가 좌표 숫자 방식으로 맞을 확률 몇 프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쏴버린다 그랬죠. 저격소총이 프로그램 자동화되어 있는 저격소총이 있다 그러면 기관총도 돼요. 유탄 발사기도 되고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동일한 목표를 인식해서 동일한 목표를 쏘거나 서로 맡은 구역을 쏴서 저격소총이다. 그럼 상대방 움직일 거리를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쏴버리면 그럼 저격이 틀림없겠죠. 기관총도 이렇게 하고 유탄 발사기도 이렇게 하고 레이저 공격기도 이 방식을 쓸 수 있고요. 레이저 공격기도 그냥 출력이 작은 레이저 공격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목표 지점을 같은 목표 지점을 공격하면 열이 합산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레이저 가공기에서도 빛이 나는 사우즈를 대중소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초점 방식으로 해서 깊이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플라스틱 접법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기술은. 그래서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몇 개를 참여할지에 따라서 거기를 가공을 한다는 거죠.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A사 레이더 같은 데서도 대중소로 레이더 소자를 틀리게 해서 각각의 소자에도 이렇게 전력을 강하게 주거나 중강 주거나 약하게 주거나 이런 기술 구조가 이렇게 여러 단계 전력을 틀리게 주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 방식이 뭐가 됐든 제 기술입니다. 이러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묶어가지고 쏜다는 거. 이 방식은 이제 뭐 이렇게 2개가 될 수도 3개가 10개가 될 수도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었으면 전자전에 등에 상대방의 전파를 교란하거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전자전에서 공격할 때도 방어할 때도 얘는 전파 방어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거나 공항 같은 데나 이렇게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상에서 레이저 이렇게 전파를 쏴서 다중 방어망을 만들어서 방어하는 시스템. 전자전 결혼할 때 전차 같은 데도 이제 앞으로 이게 들어가죠. 전차나 항공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방어 기술이 전차나 자주포나 이런 데도 건물 방어할 때도 들어가고 전파로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이렇게 자폐망을 전파 방어망을 써서 한 겹이 아니라 이렇게 다중 방어망을 써서 이렇게 방어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요. 서로 파형이 여러 개 전파로서 상대방 전투기에 맞추면 그래서 강한 열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 기판을 대거나 조종사를 공격하는 구조를 전차나 뭐 이게 장갑차나 보병용 차량이나 또는 사람을 살상하는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이제 쓰이면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아니더라도 돼요. 그거를 물에다가 상중하로 조사한다. 상중하로 이렇게 하고 길이를 틀리게 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상중하로 조사해서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니까 전파가 회전한다. 토네이도 방식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압축 공기 쏘고 그럼 그 안에서 이렇게 수증기 이게 수소산소가 추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파 분해법 플러스 열 분해 같이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파형이 여러 개 전파 묶어 놓으면 열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할 때 이 방식을 쓰시면 되겠죠. 위에서 전파를 수십 개나 수백 줄 이렇게 돌려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같이 쓰고 단독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하면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 수소산소 추출이 잘 됩니다. 이거는 이제 토네이도 현상은 전력만 강하면 이렇게 비행체 추진 구조로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레이저 광선을 쏴가지고 돋보기도 아주 미세한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둥그스러운 초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해서 레이저도 이렇게 그 부분을 서로 열이 부딪히게 해가지고 레이저 추진기로 이렇게 비행체 추진기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되게 기술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서도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형이 들린 이렇게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쏴서 숨어있는 적을 살펴보고 그 좌표 숫자 건물 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1cm나 0.2cm, 0.3 차이로 가는 건물 안에 숨어있는 적을 그쪽에 전파를 집중시켜서 태워버리거나 기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가지고 다니는 전파 무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특정 전파를 지금은 이렇게 테이저가 아니라 그러네.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하시지만 전파로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좌표 아치아 방식으로 인식하고 딱 누르면 그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가지고 모든 전파, 이동통신 전파, 유성 전파, 모든 전파도 A사 레이더 전파도 좌표 아치아 방식으로 보내요.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다 쏘는 밥은 없거든요. 이렇게 좌표 아치아 방식으로 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전파 무기로 이렇게 살상하거나 여러 개 특정 지역을 차량에 싣고 다녀서 그쪽에 있는 적을 적외선 촬영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적외선 촬영을 하는데 그쪽이 제 거는 적외선 전파라도 기타 다른 전파도 돼요. 전파를 보내서 그 사람의 체온을 높여가지고 뚜렷하게 영상을 인식하게 한다고 이 기술을 따라서 적외선 전파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그걸 통해서 적을 향해서 공격하면 그래서 기절시키거나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도 나옵니다. 음향도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음향도 좌표 아시죠 방식으로 해서 음향을 그쪽에 쏘면 괴로워서 못 견디게 저 고막이 터진다든지 신체를 고통을 준다는 거죠. 음향도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를 쓸 수 있다. 초음파도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쓸 수 두 개를 쓰는지 세 개를 쓰는지 네 개를 이렇게 할 수 없고 레이저 광통신 같은 것도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넣어서 환자 부목되듯이 부목이랑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이것은 위성통신에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YTN의 부산대 광메카트리는 김창석 교수 팀이 하시더라고. 제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레이저 서로 파형에 틀린 레이저 전파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이건 통신 구조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에 서로 파형에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요. 라디오 전파처럼 이렇게 되면 그게 채널이 방송 통신 채널이 되는 거거든요. 10개도 100개도 둘 수 있어요. 유선 같은 데도 이렇게 100개의 전파를 따로 이렇게 송수신할 수도 있고요. 같은 전파다 그러면 스마트폰 100대가 이제 컴퓨터 데스크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송수신 구조를 갖죠. 이렇게 스마트폰도 앞으로 이런 설계를 가지시면 제 기술은 위성통신 모든 통신기기가 이런 통신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입니다. 통신칩도 그렇죠. 여러 개 많을 수도 있어요. 통신칩 100개 될 수 있고 그 중에는 면적의 제한 때문에 대중소의 개념을 가지고 숫자를 많이 놓는다는 거죠. 그럼 일처리가 빨리 돼요. 이 기술 구조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무선 TV도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고 TV의 리모컨 같은 전파를 했을 때 서로 스마트폰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기능을 작동한다든지 이건 조명에도 들어가고 로봇 작동할 수도 있고요. 쓰일 때가 많아요. 다이나마이트 폭발 구조에도 들어갑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현재 있는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같은 전파다 그럼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다이나마이트 터뜨린다든지 서로 각각 틀린 전파로 터뜨릴 수 있어요. 분해에 있어서 제가 대인질이나 대전차질을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언오프해서 터뜨리는 기술 구조를 말씀드리고 타이머도 둘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 방식을 말씀드렸거든요. 수리탄이나 박격포탄, 유탄 발사기에 나오는 이런 고폭탄이라든지 뭐 포탄 종류에 상관없이 이것을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는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뢰나 기뢰 같은 것도 플랫폼을 이렇게 좀 움직이는 이렇게 배 같은 거를 잠수정 같은 거를 거기서 탑재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전파 방식으로 깨우고 특정 구역을 지나가는데 배 같은데 어뢰나 기뢰가 가서 부딪히거나 쏘아버린다는 거지. 근처 가서 이렇게 전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모든 항공폭탄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주포탄이라든지 전차포탄 또는 박격포탄 할 것 없이 수류탄에도 타이머를 둬가지고 특정 시간에 터뜨리거나 특정 좌표에서 항공기 폭탄 같은 특정 좌표에서 터지도록 설계하는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특정 항공에서 한꺼번에 터진 기술 구조를 자주포탄이 한꺼번에 떨어졌는데 한꺼번에 터진다. 항공폭탄이 떨어졌는데 한꺼번에 터진다. 이런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항공기에서 폭탄 구조를 내는데 또 콩알탄 같은 이렇게 백린탄을 많이 넣어가지고 터지면 그 완전히 불바다 되는 거죠. 사람도 타고 그거 항공기에서 만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죠. 이런 기술도 들어가고 KGGB 같은 이렇게 날개 키트 달아서 움직이는 이런 것을 비행체에서 10,000대 정도 보낼 수 있어요. 일단 자체 발전기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회전체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고장사들을 많이 감아놓고 배치해 놓고 한 덩어리 큰 게 아니라 서로 성종차는 서로 굵기가 틀린
이렇게 구리선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송전선로로 이 방식은 전기를 많이 생산합니다. 이걸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항공기 같은 데도 엄청 많이 설치해서 쓰세요. 풍력 발전이잖아요. 풍력 발전기를 통해서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이 자체 발전 방식으로 프로펠러를 돌리고요. 압축 공기를 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토간 방식으로 해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이렇게 내뿜는 이런 기술 구조나 앞에나 뒤에다가 환풍기 방식으로 팬을 달아서 풍기 팬처럼 달아서 바람을 내뿜어서 추진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공기 주머니 같은 거 달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항공기에서 만발 떨어뜨려서 조용히 그쪽에 좌표 수화 방식으로 특정 지역을 도시 전체를 갖다 작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낙하산 같은 데도 압축 공기 같은 거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압축 공기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의 패러글라이딩 같은 데도 공기 주머니를 탑재할 수 있어요. 이런 데도 압축 공기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압축 공기로 움직이는 자전거, 압축 공기로 오토바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압축 공기를 따로 탑재해서 기존에 이렇게 휘발유를 쓰든지 상관없이 압축 공기로 추가적으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군사용 무기 또는 이런 차량 이런 것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프로펠러 달려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로봇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해야 되겠 동영상에 원래 제가 기술을 좀 언급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동영상이 꽤 길어졌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언급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로봇 기술을 얘기할게요. 그리고 아까쯤에 이게 서로 회전축에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들을 많이 여러 겹으로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작고 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회전축을 돌리는 연료가 석유가 됐든 전기가 됐든 풍력 발전으로 돌릴 수도 있고 태양력 발전으로 기초 발전에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YTN은 어떤 업체가 그걸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업체는 기술을 설명 안 하셨는데 태양광 발전하는 그 전지에다가 이걸 탑재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는 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전선로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서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전기가 생산돼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이게 모터 발전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모터 발전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많이 감아지고 두께 같은 연고장소들이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파워가 세집니다. 모터 발전기다. 그 다음에 모터 직전에서는 다른 선하고 차별해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서로 하나의 전선이다 그러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동력이 작동돼 파워가 세집니다. 헬기 같은 데나 이렇게 어떤 로봇 앞으로도 이렇게 모든 모터 자동차 모터들이 이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터 방식에도 또는 다른 선은 다른 데하고 차별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들을 두꺼운 걸 배치를 해준다. 그러면 여기 전기선 안에 구리선 자체가 이제 카패시터가 되는 거죠. 금속 카패시터 이 개념을 금속 배터리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배터리 개념은 제가 카패시터 있잖아요. 슈퍼 카패시터에다 2차 전지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거기에다 전력을 축적하면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쓸 때가 있을 거다. 전기를 이렇게 좀 전에 방식으로 발전은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고장소 감아놓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이렇게 대중소에서 주파수방 전기를 생산하면 아니면 풍력 발전을 생산하든지 슈퍼 카패시터 2차 전지의 전기가 충전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움직이면 자체적으로 발전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2차 전지를 달아서 이게 팬티 하나 구멍 뚫고도 전세계 특허났어요. 이런 획기적인 개념을 도둑질해서 사업화시키지 맙시다. 2차 전지를 각각 언오프 구조를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 2차 전지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충전 속도를 빨리 하고요.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쓸지 결정합니다. 이런 개념을 모든 배터리에서 자동차 배터리나 항공용 배터리나 이렇게 나머지는 오프 시킨다는 거죠. 오프 시켜서 쓸데없는 대기전력 풀 만땅으로 전기가 흐르게 하면 전기 낭비가 엄청나죠. 이런 개념을 컴퓨터 CPU나 다른 배터리 구조에서 현대 기아차도 삼성도 LG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포스코가 됐든 그래서 언오프 개념을 가지는 개념 하나의 반도체 안에서도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배터리나 이렇게 전기선을 흐를 때 CPU나 이런 CPU가 여러 개 있을 때 언오프 구조를 갖는 거예요.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배터리에도 이 기술을 가진다는 거죠. 나머지 배터리 회식하게 하고
그래서 그 배터리에서 5개를 쓸지 10개를 쓸지 결정한다는 거죠. 인터넷 가정용 배터리다 그러면 가정용 배터리를 이렇게 10,000개짜리 묶었다. 각각 그 전기선을 연결을 해서 충전도 빠르죠. 이렇게 2차 전지라고 하면. 그래서 그 중에 5개만 쓸지 10개만 쓸지 7개만 쓸지 100개만 쓸지 이렇게 숫자를 배터리에서 나오는 숫자를 따라서 전력량을 틀리게 공급을 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인버터 발전기처럼 110과 220을 공급하는 구조인데 가정용 배터리나 회사용 배터리 이런 비상 인버터 발전기는 원래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인버터 이런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거죠. 그렇게 집안에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컴퓨터 연결하든지 이런 냉장고 연결한다든지 주 전원선에다가 연결한다든지 집안에 이렇게 두꺼비집 같은 이런 거 하신다는 거. 이게 현대 기아차 제발 하지 마세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전세계 배터리 회사는 이거 하지 마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이거 매우 이런 배터리 하나다 2차 전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에 배터리셀 20개 있으면 각각 이렇게 전선 구조를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집니다. MLCC 기술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배터리를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지 않게 하고 언어프 오프 구조를 가져서 발열을 통제한다는 거죠. 스마트폰 배터리도 작은 게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로봇에도 들어가고 이 기술이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 같은데 로봇 기술은 다음 동영상에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은 기술을 그래서 모터 발전기에도 서로 굵기가 드는 구리선들이 많이 들어가고 두께 같은 연고 자석들이 여러 겹 들어간다.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원래는 여러 겹 들어가는 기술이 더 옳다. 스피커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피커에도 연구 자석에 들어가는 기술 구조는 다 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터의 직전에 움직이는 헬기를 움직일 수도 있고 배를 움직일 수도 있고 로봇을 움직일 수도 있고 모터에 들어가는 데는 다 돼요. 이렇게 산업용, 그 가정용 그 직전에서는 다른 선과 차별해서 두껍게 전기선 안에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거나 다른 선이 한 선이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굵게 2개 들어가면 다른 데는 2개 들어간다. 여기는 10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강한 전기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카패시터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슈퍼 카패시터에다가 저 금속 배터리 개념 말씀을 드렸는데 금속 배터리, 액체 배터리는 제 특유의 개념으로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풍력을 통해서 하든지 전기 자동차의 회전축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든지 로봇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항공기, 드론 프로펠러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움직이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제 방식을 쓸 것 같은데 풍력을 통해 생산하든지 자체적으로 그렇게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20m, 40m, 100m짜리도 연료가 뭐가 됐든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 기술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모터의 직전에선에 그 다음에 전세계 전원 공급기 방식에서 전선 안에 전기선이 두께가 똑같다. 그러면 하나는 구리선이 하나가 들어가면 다른데 2개, 다른데 3개, 다른데 4개, 5개, 6개, 7개, 10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로 같은데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구조에서 지금 반도체 회로의 특정 부분을 점을 찍어 갖고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요. 대낭 매듭 구조, 마드 구조라 그러는데 카패시터로 만들 수 있어요. 코너 기술에서도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거를 신호가 흐려지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코너 기술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모든 이런 반도체 회로나 구리 코일 들어갈 때 동판 구조, 동박 구조,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부식에도 능하고 그렇죠. 반도체 회로도 부식될 수 있거든요. 특정 상황에서는 해풍이 많다 이런 거거든요. 반도체 회로에도 텅스텐 이렇게 텅스텐 구조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반도체에다 텅스텐하고 구리 합금을 쓰시면 발열 문제가 해결될 거라 그러죠.
텅스텐에 금속이 무거워서 거기 열이 축적이 된다고. 텅스텐 구리합금을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정확한 구조를 찾아서 반도체에다가 넣어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우수한 특징을 가집니다. 건축용 실리콘에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에어컨 살균 세정제를 같이 살균기를 같이 섞어서 쓰시면 곰팡이가 없어져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그림 물감과 페인트, 또 합성섬유 실을 염색하는데 산업용 페인트 이런데 엔진 오일과 윤활유, 오일스텐 이런 종류의 것들에게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금속, 철근 만들 때도 철판 만들 때도 금속 가공할 때 칼에도 쓸 수 있어요. 이런 면도 칼에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합성 고무, 모든 고무 종류들 합성실에도 들어가요. 모든 실 구조는 다 들어갑니다. 전에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금속 플라스틱에도 들어가면 색이 틀려요. 염색 구조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걸 여러 겹 코팅을 줘서 열로 차피하는 플라스틱 창문에도 들어가. 플라스틱 창문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거기다가 내열 구조를, 햇빛에 대한 내열 구조를 갖게 되고요. 열에 대한 내열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걸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 기술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집중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언급하다 보니까 제 기술을 좀 언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전세계 전원 공급기 방식에서 A사례에다가 됐든 어디든 서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속 굵기를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기술은 동축 케이블 같은 데서 신호선으로도 쓰일 수 있는, 전기를 약하게 되면 신호선 통신선이 되는 거죠. 전기선 안에 동축 케이블 안에 구리선이 대중속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 통신이 되는 거죠. 광통신 할 때도 광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만들면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광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광통신을 하게 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스마트폰 통신할 때도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방식의 군에서 통신 구조를 할 때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써서 통제하시면, 현재 이동통신은 같은 전파를 두 개로 묶어 쏘는 기술 구조를 갖고 있고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묶어서 쏘시면 되게 통신에 있어서 유리하다. 전자전에서도 유리하다. 두 개를 썼는지 세 개를 썼는지 네 개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묶어서 써가지고 이렇게 환자 부목돼도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멀리 보낼 수 있다. 유성통신 같은 데서도 레이저파를 서로 파형했던 레이저파를 섞어서 이렇게 몇 개를 세 개다 그러면 세 개 묶어 쏘면 서로 의지하듯 환자 부목돼 의지하는 현상을 따라 각각 정보를 다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 현상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의 교조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전파는 각각의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각각 송수신 구조가 각각 틀린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AM, FM 라디오처럼 해서 한꺼번에 송수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라디오는 수신만 하지만 송수신 구조로 가지고 컴퓨터 통신이나 유성 통신을 쓸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 기술이 들어간다. 전기선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게 되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끊으려고 빨리 재촉 마음이 다급해지네. 전기선 안에서도 이렇게 구리선이다 그러면 여기도 어떤 대남 매듭 구조 말이고 또 일정 부분 두툼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회사에서 금속에다 전기를 충전한다는 캐패시터를 만든다. 이거를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오토 회전축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할 때 이것도 같이 반영해서 감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캐패시터가 동력이 더 세지는 거죠. 파워가. 여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봇 기술을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제 기술을 언급하고 싶은 이렇게 생각 때문에 워낙에 무단으로 쓰시는 분이 많아서 일부러 이렇게 이쪽으로 왔네요. 다음 동영상에 로봇 기술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저런 기술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마저 얘기하죠. 슈퍼카패시터 차량에다가 전기를 풍력을 통해 생산하든지 자동차 회전축을 통해 생산하든지 슈퍼카패시터에다가
2차 전지를 많이 달아가고 충전 구조를 가지고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쓸지를 결정한다. 항상 모든 배터리를 풀로 가동하면 문제가 생긴다. 현재 있는 배터리도 여러 개로 분할해서, 그래서 항상 모든 배터리가 이렇게 현재 있는 배터리는 열이 모이는 구조에서 분할해서 몇 개로 나누는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배터리를 자동차 배터리가 항공용 배터리, 그래서 발열을 열을 뭉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여기서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에서 배터리에서 쓸지를 결정한다. 이 기술 개념 자체가 MLCC 기술에도 들어가고, 가정용자가 이렇게 이런 2차 전지를 10,000개, 몇 개, 300개, 4,000개 이렇게 몇 개 묶어가지고 언어프 구조를 전기선을 각각 갖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충전할 때도 빠르고요. 모든 전선이 이 안에는 미니 배터리 셀이 10개, 20개 들어갔던 거기도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충전도 빠르고 몇 개에서 전기를 갖다 쓸지 결정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지금 매우 중대한 기술입니다. 자동차 배터리도 이렇게 언어프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카패시터에다가 금속 배터리 개념을 탑재해서 어떤 구리선이다, 구리막대 대중소를 갖고 발열이 좀 심해져요. 그래서 구리막대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절연 구조는 금속 배터리가 되는, 금속 배터리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에는 구리선에도 일정 부분 대남 매듭꽂이만 되고 두톤부를 만들면 전기가 축적되고, 반도체 기술에도 회로에다가도 그 기술을 들 수 있어요. 그 카패시터를 만듭니다. 3D 중국에서 3D 반도체 얘기하실 텐데 카패시터가 없는 이 기술을 아마 의미하는, 전기는 어디서 공급해야 되는데, 또 슈퍼카패시터를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움직일 때 슈퍼카패시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전기선 2차 전지를 가지고 2차 전지를 자체 충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2차 전지가 이렇게 수백 개나 수천 개일 수 있잖아요.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몇 개를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몇 개를 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2차 전지가 아니라 금속 막대 개념으로 구리막대다 그러면 대중소 이렇게 해서 구리선들을 감아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축적될 수 있는 배터리가 되고, 절연 구조를 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놔서 배터리를 만들어주는 금속 배터리 개념,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금속 판에다가도 이렇게 금속 판에다가도 이렇게 구리 알갱이를 구리판이라고 합시다. 대중소 나노 구조로 들어갔다. 연결 구조만 가지면 전기선이 됩니다. 이걸 금속 용액 덮어서 이것도 금속 배터리로 들어가서 그렇죠. 이게 전기가 축적되죠. 주파수 방식으로. 절연 구조를 갖고 수십 장 겹쳐서 배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태양전지로도 쓸 수 있어요. 검은색 칠해서 송전선로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되고 송전돼서 전기를 딱 걸어 놓으면 태양빛을 이제 방석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을 시켜놓으면 열이 방석 반사판처럼 할 때도 오목한 호물판, 오목골처럼 돼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열이 좀 빛이나 열이 집중돼요. 태양광 발전할 때 기술 쓰시면 되겠죠. 또는 이렇게 금속판 안에 이런 구리 알갱이 아니라 알루미늄도 돼요. 같은 금속이어야 되죠. 대신 전기 전도와 같은 스파크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막대식으로 이런 구리 막대를 두텁게 둬가지고 이런 막대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디자인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나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액체 배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물 있다 전기 축적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런 물에다가 구리알갱이들을, 알루미늄도 돼요. 구리알갱이들을 잔뜩 집어넣어줬다. 대중소로. 그러면 이게 전기가 축적된다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중소니까 주파수 방식으로 가도죠. 그래서 이거를 음극 양극을 나눌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액체 배터리 개념, 에다 금속 배터리 개념, 구리알갱이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다. 모양과 형태는 수천 가지니까 그 개념 자체가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언급을 많이 했는데 로봇 기술은 다음 동영상에서 하죠. 그래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거 참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캠페인송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술 도둑질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작은 장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